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살면서 포기할 것은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읽기 전에 작가 이력을 좀 알고 보시면 이 책을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작가 이력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림.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한 4개국어 실력으로 도쿄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림. 오른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 왼쪽 귀는 보청기를 끼고 자동차 경적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단지 언어적 장애만 이겨낸 게 아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4살 때 먼 시골 친척집에 버려졌고 6살 때 청력을 잃었다. 12살 때 다시 만난 엄마를 따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지바현에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다. 1991년 일반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후 어느 날 자신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영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단신으로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알파벳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그녀지만 2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단기 대학을 졸업하고 오지제지에 입사한다. 그러나 4년 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운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시기를 겪는다. 이후 3년 동안 30개국을 방랑하고 돌아와 세계적인 금융회사 골드만삭스를 거쳐 현재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법무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일본에서 김수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면서 큰 화제를 낳았고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감동과 희망을 얻었다. 현재 성실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상만 해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시고 정말 그 신체적 장애도 이겨내시고 4개국어도 능숙하게 해내시고 불우한 가정 환경도 이겨내셔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4개국어를 익히는 과정은 언어가 아닌 소통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내가 체득한 소통의 제1원칙은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상상력이다. 100만 명의 사람에게는 100만 가지의 상황과 입장이 존재한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과 진정한 마음의 교감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네,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시면서 느낀 것은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그런 걸 배우셨다고 합니다.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도 부딪혀보면 그 나름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힘겨운 순간마다 이루어낸 경험들이 내게 하면 된다,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라는 신념을 갖도록 이끌어 주었다. 3가지 신념. 부딪혀봐라. 나는 절실한 마음으로 일단 부딪혀보고자 생각해 영국으로 혼자 영어를 배우러 갔다. 즐겨라. 사람들은 행동할 때 이것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지 먼저 따지곤 한다. 그렇지만 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 된다. 전력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 네, 이분은 이렇게 3가지 신념을 가지고 많이 도전하고 살아오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산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나는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고 나약해지지도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앞을 향해 돌진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네, 이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낀 건데요. 오히려 그 열악했던 상황이 더 이분을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또한 자기가 주어진 안 좋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도전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부딪혀 본다면, 몰입의 순간을 즐긴다면, 하면 된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다면 그 꿈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어줄 것이다. 네, 일단 부딪혀 보고 그리고 그 일에만 완전히 몰입해서 그런 순간을 즐기면 이제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부딪혀 보았기에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부딪혀 보는 힘은 꼭 이루어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후회 없이 다음 장으로 옮겨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딪혀 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특혜다. 네, 경험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해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꼭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보고 있던 좁은 세상만의 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행복해지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도 도전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네, 이분은 30여 개국을 혼자 그냥 여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은 세상이었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오랜 여행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이 완전히 몸에 붙은 터라 안 된다는 생각은 일순간도 해보지 않았다. 그저 방법을 찾을 뿐이다. 네, 이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대신에 방법을 찾는 거죠.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방법을 찾는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투성이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라면 혼자 힘으로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힘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의 사랑과 배려가 마음을 치료하는데 큰 힘이 된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네, 이분이 잘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한 4년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묵묵히 지켜준 덕분에 지금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나도 가족이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는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점을 그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책에 빠져들었다. 수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이런 상황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암담함을 느꼈다. 저자 김수림은 정말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도전정신, 실행력, 무엇보다 긍정적 마인드. 워낙 어릴 때부터 시련이 많아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늘 안전하고 평범함만을 추구했던 내가 조금은 후회스럽기도 하다. 정해진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틀밖의 세상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아마도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라도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더 넓게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알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졌다.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